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확대 편성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조금 더 길게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시장 이야기도 다양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풍성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다행히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체로 성장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고민이 있으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또 친절한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또는 유튜브 상담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시원하게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시장 상황도 좋았고 네. 또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를 또 든든하게 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 네 분과 함께 한번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의정에는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강호진 전문가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이유 네. 이제 바로 FOMC에서 동결을 하고 이제 긴축이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기대감 덕분입니다. 네. 금리도 한풀 꺾이면서 말씀하신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맞아요. 이제 정말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카오 정말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한때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손 팀장님께서 한번 시원하게 답을 내려주세요. 네, 우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없는 뉴스들은 나오기 전까지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사유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 풀어주던가 실적이 잘 나오던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던가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가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판단됩니다. 네이버가 오늘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카카오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네이버가 좋은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카카오가 그 낙수의 효과를 좀 더불어 얻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앵커님들께서 너무 활기차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긴축에 대한 우려가 끝났나? 이 부분은 저도 정말 100%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바닥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한 75%다라고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데 이렇게 FOMC 발표에 따라서 비둘기 같은 평가를 했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냥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 시장에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있어서 지켜봤을 때는 어떤 목표 금리가 잡히지 않으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기준금리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꾸준하게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말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사라졌다. 이렇게 첫 번째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차전지 실적 발표했을 때 정말 섹터까지 파악할 정도로 유심히 보시는데 네이버는 그래도 디테일하게 까보면 만족스럽지 않은데 워낙 낙폭 과대를 겪었고 네이버에 대한 많은 투자분들께서 호재에 대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출시로 인해서 실적이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부분은 눈에 띄지 않고 있고 웹툰이나 마케팅 이쪽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정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플랫폼 자체를 풀어주진 않았지만 의료 AI나 원격 진료 이쪽에 대해서는 풀어주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는 이 세 가지 뉴스 중에서 한 2.5기가 합을 맞이하면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위치나 수급 동향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거시적인 매크로 변수는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추이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또 투자 전략을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밤은 붉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은 붉은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 주말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하지만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네. 또 연준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잖아요. 참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걱정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금리 향방에 또 힌트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어떤지 그리고 미국 시장 선물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 불금을 위한 네. 마지막 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거래일 기준부터 해서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실 미국 시장 대비해가지고 크게 뭐 호재적으로 올라갈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재미있는 사실은 전일 거래일 기준으로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을 텐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가 210이었는데 지금 217로 7천 가량 조금 상회하는 수치로 bad is good, 나쁜 게 좋은 거다라는 흐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렇게 수치가 엄청 유의미하거나 정말 경기 안 좋네요라는 이야기로 넘어갈 법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취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고용지표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견줄 수 있을 건데 지금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 지수를 먼저 보실 텐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절반 가까이 지금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 잡 그러니까 일용직에 대한 급진적인 증가 이제 파업도 있었고 이제 향후 이제 3, 4분기에 있는 할인 이벤트 행사까지 이제 파트타임 잡이 굉장히 급격하게 뛰어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이 높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인 흐름으로 bad is good, good is bad. 나쁜 건 좋은 거고 좋은 건 나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일단 지금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하회한 수준으로 짚은 부분은 여기는 큰 의미 부분보다는 이전 분기가 일반적으로 좀 높았다는 수준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지금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가지고 참 좋은 상승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단 시간외에서 애플 실적 발표도 나왔다시피 마이너스 3% 가량 시간외에서 또 빠졌습니다. 다만 지금 미선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마이너스 0.3% 가량의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지표만 맞아 준다면은 강력하게 오늘 불금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재차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고용 보고서가 아마 마지막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일단 선행적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하회해서 배드이스 구신 형태로 좀 넘어가는 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만 넘어간다면은 계속해서 저가권 매수세가 요새는 빅테크 흐름 쪽으로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세까지 기대해 본다면은 미선물 오늘 발 맞춰서 불금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현재 구간에서 올라왔는데 이거 사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실질적으로 앞선 구간에서 좀 악재적인 뉴스들은 한 번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온셈이라든지 아니면 알파벳이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서 에이펙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 부분까지 웬만한 이제 악재성 재료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된 마당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지금 큰 재료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시장에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부디 오늘 밤에 나올 고용 지표들 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만이라도 좀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게 단연 AI 섹터였잖아요. 맞아요.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가 25%나 급등이 나왔고 뭐 솔트룩스나 바이브 컴퍼니 같은 종목들도 다 같이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좀 공개를 하면서 훈풍을 불어넣지 않았나 싶은데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이버가 AI 쪽에도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덕분일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 네이버에 대한 이 하이클로바 X에 대한 좋은 결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이슈, 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 초부터 영국에서 지금 AI와 관련돼서 안전 정상회의를 진행을 했었죠. 이게 세계 처음으로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는 AI가 단순 테마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관심을 두고 이제 산업으로 인정하는 그런 구간에 이르렀다라고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실려주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게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AI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연달아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특별하게 업데이트에 대한 미리 뭐 얘기를 해준 것은 아니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B2B 사업을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이용자 수는 굉장히 많지만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B2B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픈 AI 이 언어와 관련돼서 굉장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쉽사리 지금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비싸다 보니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B2B 사업으로 확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지금 오픈 AI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비용을 좀 감축시켜줄 방법을 좀 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B2B 사업이 확장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실적 성장세를 또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찍힌다면은 앞으로 좀 더 탄력이 붙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 다음 날 11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AI 그 포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 AI와 관련돼서 생태계 구축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이그나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또 MS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자체 개발 칩을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공개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주가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지금 뭐 뷰노나 딥노이드 이런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상승을 좀 많이 보였는데 이제 11월 10일 같은 경우에 이제 JLK 가 이제 AI 뇌경색 진단기기 관련해서 일반 환자 대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의료 AI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이 보험 적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야 실적으로 빨리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보험 적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가시화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AI 관련한 이벤트나 컨퍼런스 이슈들이 참 많네요. 네, 최근에 다음 주에- 반등 시작했는데 네. 앞으로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특히나 AI 캘린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최근에 AI 관련된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강호진 전문가님이 정말 세세하고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들 다음 주 시장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섹터 바로 게임 관련주들입니다. 게임주도 오랜만에 또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G스타에 대한 기대감까지 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게임주들이 사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 타이밍을 노려서 공략해봐도 될지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를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보고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앞에 앞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챗 GPT 얘기 나오고 AI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네카오 이야기하고 그렇죠. 네. 플랫폼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로봇 얘기 나왔고요. 그죠? AI 의료 서비스 나왔습니다. 이 모든 지금 얘기의 핵심에는 뭐가 없느냐?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거의 AI나 인공지능이나 뭐 지금 로봇이나 이런 쪽에 다 뺏긴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사회적 불만을 어디로 표출을 시켜야 될까요, 과연?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회적 불만은 결국은
지금 이미 TV 광고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게임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게임으로 킬링 타임 하도록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건 내가 그만큼 시간이 많이 남아 돈다와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 내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다의 얘기인데, 그 두 가지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가장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 게임이에요. 사실은 소득 줄죠. 크게 쓸 수 있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은 많죠. 그 게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돈 막 크게 안 들고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을 하나 딱 붙이겠죠. 뭐 지금의 유튜버처럼. 지금의 유튜버가 지금 몇몇의 롤 모델로 인해서 수많은 유튜버 피해자들이 등장한 거죠. 왜? 저 사람만큼 벌고 싶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pay to win.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고 play to earn 방식, P2E 방식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롤모델 몇 명이 등장해버리면 게임 세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과연 단기적인 얘기일까요? 중장기적인 얘기일까요? 결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게 왜 이렇게 고사양화가 될까요? 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 조범수 팀장님 이거 갖고 뭐 다른 거 하세요? 저 시기밖에 안 보죠. 주식밖에 안 봅니다. 저희도 이 주식밖에 거의 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양으로 보면 거의 PC 수준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고사양화가 됐느냐? 결국은 게임 때문이에요. 롤플레잉 게임 때문인데, 이게 그만큼 게임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모든 교육조차도 게임화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교육이요, 거의 게임화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게임 세상을 앞당겨 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젖어 들어가고 있다. 신압으로 그런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보면 게임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할 섹터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절대 아닌 거죠. 네. 예. 이 진돗개님께서 정말 예병군 대표님 철학적이시군요. 정말 공감합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게임즈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해주셨어요.